지구와 관계 회복하기. 최근 몇 년 사이 우주 개척에 관한 기사가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개척 사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수의 유명인이나 부자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 관광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물론 3D 프린터, 로봇 등이 우주에서 상품을 만들어 지구로 가져오는 이른바 메이드 인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주 시대는 분명 인류 앞에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이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 그것은 지구를 넘어선 외부 우주를 탐색하고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적인 생명체나 문명의 존재를 발견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우주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나하나가 놀라운 가능성이고 인류의 의식과 활동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지구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나는 지구 시민입니다. 개인이 우주여행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간 우주 개척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비용과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현세대 생애 내에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나 나에게도 우주여행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우주여행을 갔다가 어느 행성에 불시착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에 우리와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 생명체가 우호적인 관심을 보이며 당신에게 접근해 왔다고 하자. 그 지적인 생명체가 당신에게 던질 첫 질문은 무엇일까? 당신의 이름을 물을까? 성별이나 나이를 물을까? 아니면 직업을 물을까? 그 생명체가 당신에게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너는 어디서 왔니? 일 것이다. 그 질문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한국? 서울? 혹은 뉴욕? 그 생명체가 혼동할까봐 한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남쪽에서 왔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일 것인가? 그러한 답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 상황에서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합당한 답은 나는 지구에서 왔다일 것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왔다는 것, 우리가 지구 시민이라는 것은 국가나 종교, 문화 같은 인위적인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정보가 아니라 우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보이다. 우리가 우주의 어디를 가도 아무리 멀고 깊은 곳을 가도 유효할 정보이다. 지구 시민이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국가, 민족, 종교, 이념이라는 테두리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러한 정보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왔다. 이와 더불어 다른 신념체계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파괴하였다. 초연결 사회에서 의사소통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지구 시민임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한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에 한정하는 기존의 정체성은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한 습관과 기억일 뿐이다. 그렇기에 사실 지구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서 실제의 나 자신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기술 수준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구에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지구가 있었을 뿐이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모든 구분과 경계는 사실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전통적인 경계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압력에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구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관념적인 당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다. 지구 시민이 되기 위해 특별히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자기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지탱해온 신념체계가 더 이상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마치 몸이 자라서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는 것처럼 그 정보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선택이 필요할 뿐이다.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작아져서 더 이상 못 입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해보자. 그 옷은 지금껏 당신 몸을 감싸고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왔다. 당신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 당신에게 그 옷을 입고 살았던 날들은 여전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다만 이제 당신이 자랐기 때문에 그 옷이 필요 없어졌을 뿐이다. 몸이 자라서 옷이 맞지 않을 때는 옷을 벗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옷을 고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지구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뭔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 시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차이는 더 이상 갈등 요소가 아니다. 문화, 인종, 종교, 신념의 차이는 공존하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양성이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인류 문화를 더 포용력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지구라는 중심 가치.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을 우리는 기상천외한 수왕가나 사기꾼의 예로 삼는다. 저절로 흐르는 강물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지금은 마시는 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밥이나 물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만약 공기의 값을 매겨 그 값을 치러야 마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보았다. 만일 공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제야 우리는 공짜로 마시는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가치의 상대적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치로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왔다. 시장 제도에서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정해지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평가를 기준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들은 가격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 하나뿐인 지구, 한번 붕괴하면 어떻게 회복할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구 생태계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아무리 큰 비용을 치른다 한들 복구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현재 우리의 시장 제도는 그러한 가치들을 포괄할 만큼 성숙하지도, 그러한 가치들을 인정할 만큼 정직하지도, 그러한 가치들을 다룰 만큼 섬세하지도 못하다. 가치 기준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할 수는 없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할 때 의식하든 못하든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가 적용하는 가치 기준은 개인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목격하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은 이러한 가치 기준 간의 충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절대화할 때 갈등은 첨예해진다. 성공, 행복, 애국심,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가치들은 상대적이다.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각자의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더 포용적이고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거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 가치가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거래 대상에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상호 이해와 공존을 증진할 수 있는 중심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지구라고 생각한다. 지구는 단지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받쳐주는 땅덩어리가 아니다. 지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토대이고 삶의 뿌리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진리도 지구의 존재를 전제로 했을 때라야 성립할 수 있다. 오직 지구만이 인류의 의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다. 현재 가치를 추구하는 인류의 모든 활동은 지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모든 가치의 기본이자 중심인 최고의 가치이다. 지구는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위한 중심 가치이다. 지구는 평화나 민주주의 같은 이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체이다. 이념이나 이상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실체적 가치는 잃어버리면 되찾을 길이 없다. 그동안 중심 가치, 절대 가치로서 지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범위에 비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너무 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다른 물고기와 경쟁하며 먹이를 다투는 물고기는 오로지 눈앞의 먹이만이 자기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여긴다. 몸을 담그고 있는 태양이 자기 존재의 근거임에도
너무 거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지구라는 중심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나에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데 지구에 좋지 않은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지구에도 좋은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 안에 절대적 진실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의 안내를 따른다면 분명 모두에게 유익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공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믿는다. 지구를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지구의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절대적 가치라고 믿어온 종교나 국가가 상대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얼룩지게 했던 수많은 분쟁은 절대적 가치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상대적 가치들의 경쟁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은 상대적 가치인데 절대적 가치의 지위를 가지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표방하는 가치가 평화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평화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서로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평화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 지구를 중심 가치로 인식하고 종교, 사상, 국가가 상대적 가치의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참다운 평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지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인가? 기후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지구의 환경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지구는 분명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 자원을 모아 함께 지구에 만든 상처를 치유하고 복원시켜야 한다. 현재 인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노력을 위한 믿음과 의지이지 기술과 자원이 아니다. 설사 우리가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한다 할지라도 지구에서 살던 대로 한다면 다행성 문명이 지속 가능할까? 만약 우리가 우주 개척에 나서서 외계 문명과 만나고 지구보다 더 큰 문명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된 지구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피난민인가? 아니면 절대 위기에서도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이룬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질문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원숭이 닮은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여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존재의 근원에 경외와 궁금증을 가진 이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을 딛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당시에는 몹시 당황스럽고 굴욕적이기까지 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임을 이해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성장의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야 할 때이다. 우리의 인식이 더 깊어지고 시야가 더 넓어졌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르는 인식의 전환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의 전환은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생의 중심점을 찾는 것이다. 지구의 중심점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그 자체이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평가의 기준은 자신의 인격이나 관념, 사상이나 종교,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지구이다. 지구라는 새로운 중심점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모든 거래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국가나 민족,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지구 시민이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인도인이기 전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교도이기 전에 지구 시민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